우리는 아직 뭐 원자라는 개념, 뭐 분자라는 개념을 배운 적이 없지. 처음 들어보지? 어디서 들어본 적은 있니?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를 이루고 그 분자들이 이루어서 어떤 물질들이 만들어진다. 라는 거 안 들어봤구나. 그랬었을 때 우리는 아직 그러한 개념들이 안 배웠기 때문에 입자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될 거야. 입자. 그러니까 입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떠한 물체, 어떠한 물건들을 이루는 기본적인 애들을 입자라고 보면 될 거야. 그 입자들이 모여서 어떠한 물체가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돼. 그러면 여기 기체를 이루는 입자라고 되어 있는데 기체는 크기가 매우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맞니? 맞아? 뭐 보여야 말이지. 보이니? 지금 여기에 공기 중에 자 질소가 78% 되어 있고 산소가 21%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게 아르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0.03%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보여? 질소 보여? 일단 기체라는 애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있는 기체는 기체 입자들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거야. 그런데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입자라는 것은 안 보여. 너무 작아서 안 보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간단한 모형으로 나타내서 표현을 해보자. 그게 뭐야? 입자 모형이라는 거야. 실제로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 작지만 어떻게 있는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입자 모형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기체 입자들은 서로 떨어진 채 골고루 퍼져 있고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있다라는 거지. 이거를 조금 확대를 해볼게. 여기 보면 실어가지고 큰 거 샀어. 이렇게 큰 거 본 적 있어? 도자기? 여기를 막아놨어. 여기 피스톤을 막고 여기도 끝을 막게 되면 여기에 기체가 들어가 있겠지. 이 기체를 보게 되면 이 기체 입자들이 서로 떨어져서 골고루 퍼져 있다. 그리고 이 입자 사이는 어떻게 빈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야.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있질 않고 움직이고 있겠지만 이렇게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면 될 거야. 그러면 여기를 막았어. 선생님이 여기 막았어. 막고 여기를 눌러볼 거야.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생각해 본 적 없어? 눌러보면 여기 꽉 막을 거야. 선생님이 손가락 아플 정도로 해볼게. 이렇게 되면 일부 들어가. 다시 넘어 올라가. 어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지. 여기는 지금 어떻게 돼? 꽉 완전히 밀봉을 했기 때문에 여기로 이렇게 빠져나가진 않았을 거라. 이런 식으로 누르니까 어떻게 되니? 일부 피스톤이 이렇게 밀려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났어. 즉,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공기 입자들이 가까워지면서 이 피스톤이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보면 돼. 즉, 입자 사이가 어떻게 됐어? 가까워졌다라고 보면 될 거야. 어렵지 않지? 자, 이렇게 기체를 이루는 입자들이 존재를 한다. 그런데 어때? 서로 이만큼 떨어져서 있다. 빈 공간이 있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러면 요걸 갖다가 어디다 적용을 할 거냐면 기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가만히 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끊임없이 모든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지. 자, 뭐야? 얘는 여기로 가고, 얘는 여기로 가고, 얘는 여기로 가고. 스스로 움직여. 자, 선생님이 옆에서 야, 1번 입자, 2번 입자, 넌 여기로 가고, 넌 이쪽 방향으로 가고. 그게 아니야. 어떤 에너지를 줘서 혹은 어떠한 영향을 줘서 얘네가 기체 입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 그런데 어느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야.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구에 자기장이 형성이 돼서 N극 S극으로 자성이 한쪽으로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입자의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자가 어떻게 된다? 끊임없이 스스로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게 뭐다? 입자의 운동이야. 졸려? 안 졸려? 졸면 안 돼. 이게 그러면 입자의 운동에 증거가 되는 현상이 뭐가 있냐면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러면 이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 확산이라든지 증발을 통해서 입자가 운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다. 알겠니?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하나 더 얘기하고 아까 주사기를 이렇게 피스톤을 누르게 돼서 여기가 일부 공기가 압축이 됐어. 그때 이 기체를 압축할 때 주사기 속에 이 부분이 혹은 이렇게 큰 부분이 서로 변하지 않는 것은 여기에 있는 입자의 종류는 바뀌지가 않아. 그치?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입자의 종류 안 바뀌어. 입자의 모양도 안 바뀌어. 크기도 안 바뀌어. 입자의 개수도 안 바뀐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둬야 돼. 빠져나가고 새롭게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처음 그대로가 존재를 하지. 다만 뭐야? 이 부피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입자의 종류, 크기, 모양, 개수 안 바뀐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이게 이제 다음 단원까지도 이어지게 될 거니까 곧 잘 생각을 해두고 되고 잘 생각해둬야 될 거고 여기 보면 일단 확산이라고 하는 현상과 증발이라는 현상이 입자 운동의 증거가 된다라고 했었는데 여기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은 입자 운동의 증거가 아니야. 왜? 중력에 의해서 어떻게 돼? 위에서 밑으로 흐르게 된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게 너희 귀로 가르게 되는 것은 파동에 의한 현상이다라는 거. 그리고 나중에 다음 6단원에서 배우게 될 내용인데 이런 것들은 입자의 운동이 아니다라는 거. 이번엔 그럼 확산과 증발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체 입자들은 서로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었지. 뭉쳐 있지 않고. 기체 입자들은 스스로 움직인다라고 했고 빈 공간이 존재한다라고 했고 부피가 줄어들게 되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돼? 가까워지지. 입자 운동의 증거가 되는 현상에는 확산과 증발이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확산이라는 것은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가 스스로 운동을 한대. 퍼져나가는 현상을 우리는 확산이라고 하는 거야. 자, 맨 뒤에 선생님이 저거 체코지구에 뭐 있니? 뭐 이렇게 꽃 모양으로 되어 있는 디퓨저 있는 거 보이니? 저거를 해놓게 되면 향수병이라고 생각하면 쟤네를 열어놨잖아. 그러면 향수 냄새가 방 안으로 퍼지게 되겠지. 맞니? 향수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 선생님이 향수 바르고 나오면 처음에 소윤이부터 하나 쪽으로 냄새가 나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라고. 향수 입자들이 어디야? 여기 표현해놨지. 어느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퍼져나가게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거 이거 뭐야? 스스로 운동을 한다라는 거야. 스스로. 누가 등 떠밀어서 간 게 아니고 쟤네 입자들이 스스로 운동을 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확산의 예 굉장히 많지. 보면 꽃향기가 공기 중으로 퍼진다거나 전자모기향 피워서 모기를 쫓는다. 그리고 집에서 소윤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 밥 먹는 시간도 까먹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삼겹살 냄새가 솔솔 풍겨와. 그럼 뭐야? 오늘 저녁에 삼겹살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지.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게 방 안까지도 냄새가 나는 건 왜 그래? 확산을 하고 있다. 즉 입자가 어떻게 돼?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다음 마약 탐지견이 냄새로 마약을 찾는다. 마약을
열심히 숨겨오지. 열심히 숨겨서 막 된장 속에다가 집어넣어놓고 막 여러 가지 다른 냄새로 그걸 위장을 하는데도 일부 냄새를 탐지견이 탐지를 해서 맡으면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더구만. 교육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안에 분명히 마약이 있다. 그러면 왜 그래? 마약 입자들이 확산을 해서 퍼져나가는 걸 어떻게 개가, 강아지가, 탐지견이 맞게 되는 거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확산의 예라고 볼 건데, 향수 입자의 증발과 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조금 이따 증발도 배우게 되는데, 향수 입자는 스스로 운동하면서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증발이 되면서 기체 상태의 향수 입자, 즉 액체 상태의 향수가 기체로 변하면서 어떻게 스스로 운동해서 공기 중으로 확산을 한다. 뭐 그 내용 적어놓은 거고, 확산이 지금 대부분은 다 공기 중 얘기, 기체 얘기를 해놨는데 물에서 액체 속에서도 확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지. 그치? 물에다가 잉크를 떨어뜨리게 되면 처음에 몇 방울은 잉크, 이게 물이라고 하면 잉크 떨어뜨렸어. 그러면 이 부분에 잉크가 점점 퍼져나가는 현상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맞니? 액체 속에서도 확산이 일어나게 된다. 혹은 좀 있으면 날씨 더워지면 우리 냉면 먹을 거라고. 그치? 고기 먹으면 냉면 먹어야지. 냉면을 어떻게? 톡 하고 떨어뜨려. 뭐를? 식초를 떨어뜨려 먹어야지. 그러면 굳이 막 섞지 않더라도 한참 기다리면 이쪽에서도,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 떨어뜨려도 이쪽에서도 신맛이 느껴지게 될 거라고. 왜? 식초가 뭐가 확산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돼. 기체에서도 확산이 일어나지만 액체에서도 확산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확산이 잘 일어나는 조건, 확산이 언제 잘 일어나냐는 것이, 확산이 언제 잘 일어날까? 학교에서 배웠지? 확산이 잘 일어나는 조건 잘 생각해둬야 돼. 온도가 높을수록 확산이 잘 일어나게 된다. 이걸 뭐로 생각하면 편하냐면, 그 공원 같은데, 야외 공원 같은데 보면 화장실이, 간이 화장실들이 있지. 그렇게 되면 깨끗한, 청소를 열심히 한다 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저분하지. 그러면 그 바깥에 그 암모니아 냄새가 바깥까지도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재래식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냄새가 나지. 그러면 한겨울에 예를 들어서 저 야외 화장실 한 10m까지 가도 냄새가 안 나. 그런데 한여름에는 10m만 가도 그 암모니아 냄새라고 하는 그 지린내지, 그게 멀리까지도 냄새가 난다라는 거지. 그 얘기는 뭐야? 온도가 높을 때 뭐가 더 잘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확산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멀리에서도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한겨울에는 좀 덜해. 그 다음, 입자의 질량으로 봤었을 때 작을수록, 입자의 질량이 작을수록 더 빨리 퍼지게 된다. 그러면 이따가 그 암모니아수 실험을 하게 되면 암모니아가 염화수소보다 가벼워서 빨리 퍼지는 현상. 쉽게 생각을 하면 입자의 질량이니까 여기를 막 걸어가려고 해. 풀이 우상한 데를 걸어가려고 해. 선처럼 막 뚱뚱해. 어떻게 했어? 힘들겠지. 막 지나가려면. 근데 수영이처럼 질량이 적게 나가자. 그럼 어떻게 해서 빨리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야. 그래서 가벼운 입자의 질량이 작은 애들이 훨씬 빠르게 확산이 되고, 질량이 큰 애들은 확산이 작은 애보다 더디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가볍고 무겁고 차이. 자, 물질의 상태 봅시다. 고체보다는 액체 상태일 때 확산이 더 잘 일어나고, 액체보다는 기체일 때 확산이 더 잘 일어난다. 즉, 물하고 수증기를 비교를 했었을 때 수증기가 더 훨씬 빨리 확산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고, 자, 일어나는 곳, 액체 속이냐, 기체 속이냐, 진공 속이냐에 따라서 확산이 잘 일어난다. 언제?
액체보다는 기체에서, 물보다는 이 공기 중에서 뭐가 확산이 더 잘 일어나고 진공에서 더 빨리 일어나게 된대. 즉 확산을 일어날 때, 즉 입자가 이렇게 퍼져 나가야 되잖아. 운동을 해서 이렇게 옮겨가야 되는데 이 입자가 이렇게 움직일 때 방해하는 요소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빨리 이동을 하겠지. 즉 바꿔 얘기하면 액체에서는 이 입자들이 확산해서 이동을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제일 크고 기체는 좀 덜하고 진공은 아예 없잖아. 공기 자체가 없는 상태가 진공이니까 이 입자가 퍼져나가는 방해하는 요소가 없어. 그러니까 제일 빨리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니? 수소 기체는 공기 속보다 진공 속에서 빨리 퍼지게 된다라는 거지. 선생님이 여기서 방귀를 뽕 하고 켰을 때 수윤이 코까지 가는데 10초가 걸렸다. 진공이면 5초가 걸린다는 거지. 물속은 한참 더 걸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겠지.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해보라고. 집에서 유리컵에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담궈놓고 잉크로 하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간장 가지고 그냥 먹는 거 가지고 하면 그러니까 집에 이런 비커 있니? 없잖아. 그러니까 일반 컵으로 하게 되면 간장 같은 거 한번 떨어뜨려서 찬물과 뜨거운 물에서 확산이 누가 빠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 오늘 저녁에 한번 가서 해봐. 그러면 엄마가 등짝 때려가면서 너 이게 뭐 하는 거야? 안 한다고. 왜? 실험이니까. 왜 온도에 따른 확산 속도가 왜 다른지를 실험해보면 바로 기억이 될 거니까. 집에 가서 오늘 저녁 먹기 전에 한번 해봐. 동생들하고. 자, 네가 한 방울 떨어뜨려, 내가 한 방울 떨어뜨려 하면서 동시에 똑 떨어뜨렸었을 때 찬물과 뜨거운 물에서 확산 속도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라고. 한번 이런 것들 집에 가서 저녁 먹기 전에 온 가족이 있을 때 딱 설명을 하란 말이야. 그러면서 소윤이 뭐라고 할까요? 아빠, 엄마, 확산이 잘 되는 조건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온도야 라고 하면서 왜? 이유까지도 얘기를 해주죠. 온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니까 어떻게 돼? 확산이 빨리 일어나는 거고 차가운 물에서는 입자의 운동이 둔해. 그러니까 확산이 덜 된다 라는 걸 오늘 가서 저녁 먹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 엄마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왔구나 라고 생각이 들겠지. 맞니? 자, 그 다음 증발 봅시다. 증발.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스스로 운동을 해.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는 똑같네. 뭐랑? 확산이랑 같아.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이야. 여기 중요한 게 이거야. 요거 잘 기억을 해야 돼. 증발은 액체 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증발이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끓음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즉 여기 보면 어항에 물이 집에 물고기 키우니? 마리모 키우니? 마리모 놓은 통 보면 한참 지나면 어떻게 돼? 물이 줄어 있어. 어항도 마찬가지로 물이 줄어 있을 거고 혹은 여기다 물을 흘렸어. 한참 뒤에 보면 말라 있어. 맞니? 이런 것들 빨래를 널어놓는데 말라 있어. 다 뭐야? 물질을 흐르고 있는 입자가 물입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기체로 변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이걸 증발이라고 하는데 여기 물 표면을 조금 확대해 놓으면 여기 물 입자들이 있는데 여기 표면에 있는 입자가 기체로 바뀌게 되는 거야.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현상을 뭐라고 해? 다음 단원에서 배우게 될 거야. 이제 기화라고 하는데 기화가 일어날 때 여기 안에 있는 물입자가 이렇게 기체로 변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액체 표면에 있는 입자들이 뭘로? 기체로 바뀌는 현상이다. 이게 뭐다? 증발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 왜 이 얘기를 해놨냐면 끓음이라는 현상과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그렇다. 끓음이 뭐야? 다나 라면 끓여 먹을 수 있니 혼자? 그럼 뭐해? 제일 먼저 뭐해? 라면 끓여 먹으려면?
냄비에다 물을 집어넣고 가스 연결해서 어떻게 팔팔 끓이지. 그러면 처음에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데 조금 있으면 밑에서부터 방울이 뽀글뽀글뽀글 올라오기 시작하다가 물이 막 팔팔팔팔 끓는다고. 그러다가 소윤이한테 전화가 왔네. 다나가. 전화를 받느냐고 한참 수다를 떨다가 아이고 물 올려놓은 걸 까먹은 거야? 그러고 가봤어. 가봤더니 물이 반으로 줄어들었어. 물이 끓어가면서 액체가 기체로 변해서 날아갔기 때문에 물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그랬었을 때 이 증발이나 끓음이나 마찬가지로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은 같아요. 그런데 발생하는 장소가 다르다는 거지. 아까 증발에서는 액체 표면의 물입자가 기체로 바뀌게 되는데 끓음이라고 하는 현상에서는 액체 전체에서 기체 입자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 여기 끓음은 불을 이어갖고 떼고 있어. 어항을 떼는 건 아니고 그냥 어항 따면 뭐가 돼? 매운탕이 되니까 그냥 여기 끓인다고 해서 물을 끓인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불로 끓여.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표면에 있는 물입자가 기체 입자로 바뀌기도 하고 이 안에 있는 입자가 물 입자로 바뀌기도 한다라는 거야. 액체 전체, 그러니까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에 있는 물입자도 뭘로 만들어져? 기체 입자로 바뀐다라는 거야. 이게 증발과 끓음의 차이점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둬야 될 거고, 그렇다 보니까 증발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낮아도 일어나는 현상이야. 온도가 높아도 일어나겠고 온도가 낮아도 일어날 거고 온도가 많이 추워도 일어날 수가 있는 현상은 증발이 될 거고, 끓음은 언제? 높은 온도, 액체가 끓기 시작하는 온도. 물은 몇 도가 될까요? 100도야. 100도가 돼야만 끓음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지. 즉 증발은 온도와 상관없이 일어나고 끓음은 일정 수준 끓는 점 이상이 돼야만 나타나는 현상이 끓음이다. 그러면 같은 거.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건 같아. 그렇지만 차이점은 뭐야? 액체 표면에서 일어난다. 증발, 액체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일어난다. 뭐야? 끓음이 될 거다. 모든 온도, 끓는 점 이상. 됐어? 이렇게 구분해서 요거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알겠니? 자, 이런 증발이 일어난다. 증발. 액체 표면에서 물입자가 기체 입자로 바뀌게 되는 게 증발인데, 젖은 빨래가 마르는 현상도 증발이 될 거고, 요즘에 조금 있나 모르겠네. 아침에 새벽 일찍 학교를 나가니까 봐봐. 플립 나뭇잎 한번 만져보면 축축한 이슬이, 나중에 해가 뜨고 난 다음에 만져보면 없지. 그 다음에 손등에 바른 알코올이 잠시 후에 사라진다. 우리 주사 맞으러 가면 뭐하니? 알코올 선물을 먼저 한번 닦지. 금방 마르지. 이게 다 증발이 될 거고, 염전에서 바닷물을 갖다가 가둬놓고서 햇볕 주고서 계속 밀어주면 어떻게 돼? 물이 점점 증발해서 없어지면 뭐만 남아? 소금만 남게 되지. 이런 것들이 증발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확산이 잘 일어나는 조건처럼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이 나와 있어. 자,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 해놓고 이렇게. 얘는 뭐랑 같냐?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과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야. 빨래 널어봤니? 다나야? 엄마 외출했으니까 빨래 좀 널어놔. 그럴 거야. 그치? 한 적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세탁기에서 꺼내서 탁 털어서 빨래거리에 쭉쭉 펴서 널어놓지. 맞니? 그러면 여름에 잘 마를까? 겨울에 잘 마를까? 여름에 잘 마르겠지. 온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돼? 증발이 잘 일어나게 된다. 겨울철보다는 여름철에 빨래가 잘 마른다라는 거지. 겨울철에 하루 말려야 되면 여름철에 햇볕에 갖다 놓으면 1시간, 2시간이면 빨래가 마른다. 온도가 높을수록 증발이 잘 일어난다. 그다음 습도가 낮을수록 증발이 잘 일어난다. 그게 뭐냐면
한여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가 일어나니? 장마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빨래를 널어놔도 잘 안 마르지. 습도가 높다. 그러니까 잘 안 마르니까 어떻게 돼? 나중에 옷에서 쉰내가 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지. 왜 그래? 습도가 낮으면 증발이 잘 일어나는데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는 뭐가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증발이 잘 안 일어나니까 빨래가 잘 안 마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지. 자, 그 다음에 베란다에다가 빨래를 널어놓고 뭐를 해놓냐면 베란다 문을 이렇게 열어놓으면 바람이 들어오게 되면 훨씬 더 잘 마른다라는 거지. 맞니? 그래서 습도가 많은 여름에 비가 많이 오니까 습도가 높아지지. 그때 선풍기를 틀어가지고 거기 빨래에다가 바람을 일으켜주면 좀 더 증발이 빨리 일어나게 되니까 빨래가 잘 마르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불수록 빨래가 잘 마른다. 바람이 적게 불 때보단 잘 빠르게 불 때, 더 세게 불 때 증발이 잘 일어난다 라고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표면적. 자, 이게 빨래야. 이게 빨래라고 봤었을 때 널어. 근데 소윤이가 안 널어봤어. 그러니까 귀찮아. 나 빨리 게임해야 되는데 엄마가 널으라고 했으니까 이게 빨랫줄이면 이렇게 널어놨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 엄마한테 등짝 맞지. 왜? 빨래는 어떻게? 탁탁 털어서 이렇게 내놔야지. 왜? 이 표면적을 넓혀놓게 되면 뭐가 잘 일어나? 뭉쳐놨었을 때는 뭉쳐진 부위는 증발이 잘 안 일어나니까 잘 안 말라 그 부분. 그래서 가능하면 탁 펴서 표면적을 넓힐수록 어떻게 돼? 빨래가 잘 마른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 온도가 높다, 바람이 잘 불 때, 습도가 낮을 때, 그 다음 표면적이 넓을수록 잘 일어난다. 이것도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우리가 주사를 맞기 전에 여기 알코올솜을 이렇게 한번 닦지. 왜 닦을까? 문지르잖아. 왜 문질러? 왜 문질러?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지금 생각해봐. 왜 문질를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소독 겸 여기 피부에도 뭐가 있어? 다양한 세균들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주사를 쭉 하고 찌르면 어떻게 돼? 상처가 나니까 거기로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거기 닦아주는 게 되겠지. 이물질이 묻어 있을 수도 있고 뭐 땀이라든지 뭐 분비물들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닦아주게 되는데 알코올솜이라고 물로 해도 돼. 물로 해도 되겠지만 에탄올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보다 증발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거지. 딱 보면은 시원하지. 물로 했었을 때보다 시원해. 왜? 증발이 빨리 되니까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어가면서 기와 열을 어떻게 돼? 기와 열을 뺏어가게 되니까 여기가 이제 시원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를 에탄올 입자하고 물 입자들을 서로 봤었을 때 물 입자들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에탄올이라고 봅시다. 이게 물이라고 하고 얘는 에탄올 입자라고 합시다. 이 화살표의 길이가 잡아당기는 힘의 세기로 생각을 해보면 물 같은 경우에는 잡아당기는 힘이 좀 표현하게 그러나? 잡아당기는 힘이 셀 거라고. 그러면 많은 힘을 줘야만 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 인력, 입자 사이가 이렇게 끊어진다고. 힘을 세게 줘야. 그런데 얘는 에탄올 같은 경우는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 서로. 그래서 살짝만 힘을 줘도 얘가 떨어져. 즉 그걸 이제 잡아당기는 힘을 우린 인력이라고 하고 미는 힘은 충력이라고 하지. N극과 S극 자석 서로 잡아당기지. 이걸 인력이라고 하지. N극과 N극 서로 갖다 주면 어떻게 이렇게 밀려나지. 충력이라고 하지. 마찬가지로 이 입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 인력이 세냐 약하냐에 따라서 증발 속도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탄올 입자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약하니까 금방 떨어져. 그러니까 금방 증발을 하는 반면에 물 입자 같은 경우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안 놔, 서로. 그러니까 증발이 더디게 일어난다, 메탄올보다. 요걸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조금 더 과학적으로 배우게 될 거야. 재밌겠지? 자, 오른쪽 문제.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확산과 증발. 맞는 내용이 될 거고, 입자의 질량이 클수록 확산이 잘 일어난다? 아니지. 작을수록 확산이 잘 일어난다 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진공 속에서는 확산이 일어나지 않는다? 확산 속도가 제일 빠른 게 뭐야? 방해하는 요소가 제일 적은 진공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틀렸네. 진공에서 확산이 제일 잘 일어나. 증발은 액체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난다? 아니지. 끓음이 액체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일어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어항 속에 물이 점점 줄어든다. 뭐가 될까? 증발이 되겠네. 젖은 빨래가 마른다? 뭐야? 증발. 마약 탐지기관이 마약을 찾아낸다? 뭐가 돼? 확산이 되겠습니다. 플립에 맺힌 이슬이 사라진다? 증발. 음식 냄새? 확산. 향수 냄새 퍼지는 거? 확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니?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해. 그 다음 4번 볼까?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화장실 냄새가 더 심하게 나는 까닭은 입자의 운동이 언제 더 활발하다?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여 뭐가 빨리 일어난다? 하나보 증발. 증발? 입자가 퍼지는 현상 뭐야? 확산. 확산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증발이 아니라 확산이야.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 증발. 온도가 높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습도가 낮아? 습도가 낮을 때. 바람이 강하게 불 때? 표면적이 넓을 때? 맞네. 그러면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향수 냄새가 퍼지는 현상이 바람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당연히 바람이 불 때 확산이 잘 일어나긴 할 텐데 여기 실내 같은 경우는 지금 바람이 안 불지. 밖이랑 완전히 차단이 되어 있는데도 저 디퓨저 냄새가 나는 건 뭐야? 바람이랑 상관이 없다라는 거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 거기까지도 생각을 하면 될 거고. 습도에 따른 증발 속도 얘기를 하게 되면 공기 중에 습도가 적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증발하는 게 물입자들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된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건도 나중에 3학년 되면 자세하게 또 배울 때가 있을 거야. 자, 그 다음 탐구로 가봅시다. 탐구. 탐구는 그때도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탐구는 어떻다? 이러한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원리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었을 때 이게 학교에서 이 부분을 실험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실험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대부분 안 할 거야. 냄새가 나니까 안 하게 될 건데 그래도 이 이론적인 배경 실험하는 방법들은 다 알아둬야 돼. 왜? 시험에 수행평가가 됐다 집필평가가 됐던 이 내용들이 반드시 나오게 되니까. 자, 여기에서는 확산과 증발 현상을 관찰을 해보고 이 보이지 않는 입자들이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스스로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는 입자의 운동 탐구인데 먼저 실험 1에서는 암모니아 기체의 확산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트리 접시 위에 콩콩콩콩콩콩 뭐를 올려놨어? 솜을 뭉쳐놓은 것을 쭉 올려놓고 여기다가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묻힌 솜을 올려놨어. 자, 그럼 이거는 기억을 해야 돼. 페노프탈레인이라는 용액, 얘가 왜 뿌려놨냐라는 거지. 얘는 지시약이라고 하는 애야. 지시약. 페노프탈레인은 지시약입니다. 지시약이 뭐야? 너희도 아는 내용인데, 지시약. 어디서 들어봤어, 지시약? 6학년 때 배웠어. 뭐? 산성물질이 리트머스 종이 기억나?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만든다. 염기성 용액이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만든다 라는 거 배웠니? 선생님 안 배웠어? 선생님 배웠어. 선생님도 배웠어. 선생님 국민학교 때니까 한 35년 전에 선생님 배운 게 아직도 생각이 나.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산푸불 염불푸 그렇게 외우라고 했어.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요때 산성이냐 염기성이라고 하는 이 어떠한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색이 바뀌는 그런 애들을 우리는 지시약이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 그러면 페노프탈레인 용액이 뭐야? 지시약이야. 즉 산성과 염기성에 따라서 얘가 뭐가? 색깔이 바뀌는 애를 지시약 페노프탈레인이라고 보면 될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 페노프탈레인이라는 애는 암모니아와 만나면 붉은색으로 변하는 무색의 용액이야. 처음에 지금 똑똑똑똑똑 여기에 페노프탈레인을 떨어뜨렸어. 그때는 투명해. 무색이야. 무색인데 이게 붉은색으로 바뀌었다 라고 하면 뭐를 알 수 있어? 암모니아랑 만나서 반응이 일어났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백그라운드야. 이건 알고 있어야지. 페노프탈레인은 무색이야. 그런데 암모니아 만나면 색이 빨간색으로 바뀐다. 그랬었을 때, 자, 가운데 부분에 암모니아수 한두 방울을 똑 떨어뜨려 놓고서 뚜껑을 덮을 거야.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을 해보니까, 무색이었던 페노프탈레인이 묻힌 솜이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여기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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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이라고 적혀 있는 애가 먼저 바뀌게 되고 그 다음 2번, 2번, 2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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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즉 암모니아수를 떨어뜨렸는데 여기서 가까운 솜부터 색이 변하게 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어. 그러면 예로 하나를 보면 암모니아수 가까운 애 첫 번째 바뀌고 두 번째 애 바뀌고 세 번째 이렇게 바뀌는 현상이 색이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암모니아수 가까이에 있는 솜부터 차례대로야. 이 순서는 안 바뀌어. 가까운 애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1번, 얘가 2번, 3번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암모니아수와 가까운 애들로부터 붉은색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겠지. 자, 암모니아수 가까이에 있는 솜부터 붉은색으로 변하는 까닭은 암모니아수를 한 방울 떨어뜨리게 되면 여기에 암모니아 입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모든 방향으로 확산을 했기 때문에 이 확산된 암모니아수 입자가 이 페노프탈레인과 만나서 뭐가? 색깔이 바뀌어나게 됐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 보니까 1, 1, 1, 이 네 방향으로 만약에 조금 여유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페노프탈레인 묻힌 용액을 묻힌 솜들을 더 많이 깔아놓게 되면 처음에 어디야? 얘 뿐만 아니라 얘도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그 얘기는 뭐야? 이
암모니아수 입자가 한 방향으로만 퍼지는 게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간다. 운동을 한다. 입자 운동을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떨어뜨려 놓고 뚜껑을 닫았어. 우리가 어떻게 했니? 암모니아수야, 저쪽으로 가라고 했어. 뭐 바람을 불어준 것도 아니고 온도를 높여준 것도 아니고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한 것도 아니지. 가라고 하라고. 뭐야? 봐봐. 스스로 운동하여 모든 방향으로 확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니?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 아세톤의 증발 보자. 아세톤이 뭔데? 집에 아세톤 하나씩 다 있지? 매니큐어 지울 때 쓰는, 그치? 독특한 향이 나는.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좋아하니? 쌤딸이 맨날, 지금은 잘 안 하는데 작년에, 재작년에 맨날 바르고 치우고 바르고 치우고 맨날 하더라고. 그때 아세톤 막 사달라고 그랬었는데 거름종이를 깐 페트리 접시 위에다가 전자저울을 올려놓을 거야. 전자저울 위에다가 페트리 접시 놓고 그 다음 거름종이 놓고 0점을 조절을 할 거야. 0점은 왜 조절해야 돼? 정확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얘네 무게가 측정이 되면 안 되니까 다 올려놓은 다음에 0점 누르면 0으로 세팅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아세톤을 10방울 정도를 떨어뜨려. 그랬더니 어라? 0.3g 측정이 됐대. 그 다음 그냥 놔둬서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 아세톤이 점점 마르면서 이 전자저울의 이 눈금이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에는 0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더래. 이런 현상을 나타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 아세톤 입자가 결국에는 처음에 아세톤 입자를 떨어뜨렸을 땐 거름종이 위에 있다가 스스로 운동해서 어떻게 됐기 때문에 증발했기 때문에 모두 아세톤 입자, 액체 입자들이 기체로 바뀌어가면서 남아있지 않으니까 뭐야? 질량이 0.3에서 0.0으로. 이 얘기는 뭐야? 증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떨어뜨려 놨어. 그래서 여기 있는데 아세톤 냄새, 그 특유의 그 냄새가 여기서도 나겠지. 이거는 뭐야? 액체에서 떨어져 나와 기체로 변한 아세톤 입자가 공기 중으로 확산이 됐기 때문에 아세톤 입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맡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똑같은 실험인데 교과서별로 혹은 실험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도 실험을 해. 이게 위접 시저울이 이렇게 돼서 무거운 쪽으로 이렇게 기우는 위접 시저울이 있는데 여기에 양쪽 접시에 거름종에 올려놓고서 수평 맞춰놔. 그런 다음에 한쪽 거름종에 에탄올 몇 방울을 떨어뜨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 저울이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겠지. 이게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놔둬. 결국에는 이쪽으로 에탄올 떨어뜨린 쪽으로 기울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같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로 봐선 이쪽으로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수평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지. 왜 그래? 에탄올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증발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즉 전자저울로 수치로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위접시 저울로 저쪽으로 이렇게 기울었다가 다시 원상태로 가거나 뭐 이런 형태가 됐든 이런 형태가 됐든 두 가지 형태로 뭐를? 입자의 운동인 증발 현상을 나타내는 실험이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당황하지 않고 똑같은 내용을 다만 다른 종류의 저울을 사용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결국에는 입자가 스스로 뭐를 했기 때문에 운동하기 때문에 확산과 증발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에 대한 문제이다. 실험 1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는데 암모니아수를 떨어뜨린 곳의 주변부터 바깥쪽으로 소매 색깔이 변한다라는 거 알 수 있었고 소매 색깔이 변하는 것은 암모니아 입자의 확산과 관련이 있어?
맞네. 실험 결과 암모니아 입자는 모든 방향으로 움직인다? 모든 방향으로 움직였네. 자, 4번. 페트리 접시를 가열하면 솜의 색깔이 변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잘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이게 아까 지금 확산이 잘 일어나는 얘가 조건 중에 뭐가 있어? 온도가 높을 때 확산이 잘 일어난다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올 건데, 페트리 접시를 가열을 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면 솜이 색깔이 변화하는 시간이 더 짧아져.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예를 들면,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솜의 색깔이 바뀌어가는 시간, 암모니아를 똑 떨어뜨리고 여기가 바뀌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3초가 걸렸어. 3초가 걸렸다라고 하면 뚜껑 닫아놓고 드라이어 같은 걸로 가열을 하잖아. 그러면 확산이 더 빨리 일어나겠지. 그러면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지. 이거는 그냥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확산이 더 빠르게 일어난다라는 거지. 페트리 접시를 가열하면 솜의 색깔이 더 빨리 변한다. 변하는 게 아니라 더 빨리 변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지. 실험 결과 암모니아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맞니? 자, 그 다음 2번 볼까? 실험 2번에 대한 내용이래. 아세톤 떨어뜨려 놓고 무게 변화를 보게 되는 건데, 질량 변화를 보게 됐는데, 거름종에 떨어뜨린 아세톤은 액체에서 기체로 변화를 한 거니? 그랬겠지. 시간이 지날수록 아세톤의 질량이 감소하는 까닭은 아세톤 입자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자, 소윤이는 O라고 했어, X라고 했어? X? 단어는 왜? 사라지는 거 아니야? 없어졌잖아. 질량이 감소를 했잖아. 사라진 거 아니야? 아니야? 다만 액체에서 기체 상태로 날아간 거지 사라진 게 아니다. 사라진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라지지 않았다. 공기 중으로 날아갔다라는 거지. 실험실의 온도가 낮아지면 아세톤 증발이 더 잘 일어날 것이다? 맞아? 아니지. 높아져야지. 온도가 높아지면 아세톤 증발이 잘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X가 될 거야. 아세톤 대신 에탄올을 사용해도 실험 결과가 잘 나타난다. 맞아? 아세톤 대신 에탄올. 에탄올도 그렇고 아세톤도 그렇고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약한 애들이야. 그래서 아까 알코올솜 얘기를 했지. 물보다 빨리 증발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세톤 대신 에탄올 사용해도 실험 결과는 잘 나타나게 된다. 여기다 이제 물을 집어넣게 됐었을 때 그땐 얘기가 달라지겠지. 즉 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뭐 휘발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애들이 같은 얘기인데 증발이 빠르게 일어나는 애들, 에탄올도 마찬가지고 아세톤도 빠르다라고 확산이 증발이 빨리 일어나게 된다.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약하다. 둘 다 약해. 주위에서 아세톤 냄새가 나는 까닭은 증발한 아세톤 입자가 공기 중으로 확산하기 때문에. 맞니?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3번 볼까? 기억 미음에 들어갈 말로 옳지 않은 것 고르래. 옳지 않은 것. 자, 페놀풀탈레인 용액을 적신 솜을 페트리 접시 위에 십자 모양으로 배열하고 페트리 접시 중앙에 암모니아수를 떨어뜨렸더니 암모니아수에 가까이 있는 애니 멀리 있는 애니? 가까이 있는 솜부터 차례대로 붉게 변하였다. 이 실험에서 암모니아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확산
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틀린 거 뭐니? 1번이 틀렸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거름종이 전자저울 위에 거름종에 아세톤 몇 방울을 떨어뜨렸대. 그랬더니 0.03g 표시를 해야 돼. 시간에 따르면 전자저울의 눈금 변화 어떻게 될까? 점점 작아지다가 0이 돼. 그렇지. 숫자가 작아지지. 그러다가 0으로 변하게 될 거다.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름종이 위에 아세톤이 마르는 까닭을 입자의 운동과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하나 얘기해봐야지. 아까 소윤이가 했으니까 얘기해봐. 아세톤 입자가 물리적으로 확산하기 때 거기서 조금 더 하나를 더 집어넣어. 아세톤 입자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확산이 돼? 스스로 모든 방향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그치? 아세톤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증발하기 때문에. 자, 뭐를 집어넣어야지? 입자의 운동이라는 얘기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운동을 했다라는 것을 넣어주면 고급진 표현이 되겠다. 6번 봅시다. 암모니아수를 묻혀놓고 뚜껑 닫아놓고 페노프탈레인 묻힌 거름종이가 될 거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네. A, B, C 순으로 붉게 변화된다. 맞는 얘기가 될 거고, 암모니아 입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운동한다 라는 건데, 일단 마니아 맞을 것 같으니까. 자, 여기에서는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A, B, C로 색깔이 변화가 되는 게 맞아. 그런데 암모니아 입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운동하는 게 아니지. 입자는 뭐야? 모든 방향으로 다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오른쪽으로만이 아니라 모든 방향. 그래서 얘가 틀렸다. 암모니아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맞니? 맞지? 나머지 것도 확인해봐야 돼. 2번이 틀린 게 맞는데 여기도 있는지, 내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지. 암모니아 안에 온도를 높이거나 진공으로 만들면 결과가 더 빨라진다. 확산은 온도가 높을 때, 그 다음에 진공일 때 더 빨리 일어난다라고 했으니까 맞네요. 멀리서 음식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도 이 실험과 같은 원리. 확산, 음식 냄새 맡는 것도 맞으니까. 암모니아 입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운동한다? 아니지. 모든 방향으로 운동을 한다. 2번이 틀렸습니다. 됐니? 다음 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번 단원 같은 경우에는